또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미남.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소화기질환에 대해서 이제 각 분야의 소화기질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견 나누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및 그거에 관련된 질환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지껏 보신 게 이제 위염 보셨고 궤양 보셨죠. 그래서 위염 걸리면 죽나요? 안 죽죠. 그럼 궤양 걸리면 죽나요? 가끔 죽습니다. 말 안 듣고 약안 먹고 그러다가. 그러면 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암 걸리면 죽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간혹 할머니들 이제 저희에 오셔서 헬리콥터균이라고 하는 헬리콥터균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 균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대부분이 무증상으로 지나기 때문에 또 몸에 해로운 그런 그 질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셔도 되고요.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위염, 위궤양, 또 위암 이런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염과 위암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고, 그러면 위암과 얘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위암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발견을 해서 오래 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다음에 얼마나 위암의 빈도,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마지막으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이제 1979년도 전 위점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994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위 12장 궤양의 원인으로 균의 제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서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보게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이들 연관 이제 와렌과 마샬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미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 분포가 적은 걸로 돼 있고, 한국에서는 좀 분포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한 75%까지도 말씀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60%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남녀비는 큰 차이가 없고, 후진국에 많고, 빈곤층에 많고, 그 다음에 흑인에 많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고, 또 환경 그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 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 분포 양상을 보고 있는데, 이쪽 그 주로 이제 후진국 쪽에 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어려서는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균이 많이 감염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은 어느 정도 자주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위암입니다. 전체 암 중에 한 28%가 발생하는데요. 되게 남자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고, 고령이 될수록 증가합니다. 되게 40대를 경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일생 동안 그 걸릴 확률, 남자는 100명당 9명, 여자는 100명당 4명 정도의 확률로 이 위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10명 모였는데 주위에 9명이 다 괜찮다. 그러면 나를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병입니다. 암 발생 빈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그 이렇게 개인 암으로서는 위가 이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 주로 이제 분포가 30명 이상이 이제 진한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이쪽에 주로 많은 분포,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일부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분포를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염분 섭취량이 많은 국가에서 위암이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것은 성인병에도 안 좋지만 위암 발생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10에서 15%에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위암이 있으면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 중에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유전자가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소실이 되면 암 발생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인종이나 민족,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 자극이 주로 여러 암이랑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그 파이프 담배 피는 영국에서는 구수암, 이반입니다. 씹는 담배 인도에서 구강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는 일본은 식도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자극이랑 관련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외선이나 방사선 노출도 안 좋은 걸로 됐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단 목적의 그 엑스레이 촬영은 큰 위험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암은 음식과 연관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흡연자들은 대개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한 3, 4배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중요하고요. 음식물을 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해서 냉장고가 보급된 이후에는 위암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 중에서 만성위험 한 6배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정 과장님 잘 얘기했지만은 만성 위험이 되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위축성 위험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일부가 장상피화생, 일부가 이형성, 그 중에 일부가 위암 이런 과정을 갖게 되고 이 중에 그 헬리코박터균이 이쪽 동네에서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선종이라고도 하고 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치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에서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랑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대개 3배 정도 발생률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고 WHO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정을 했는데 이 제균요법을 너도 나도 하다 보면 항생제에 의한 내성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선별된 사람에게서 제균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죠? 뭐 조기암이라든지 소아성궤양이라든지 임파종,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위험 환자들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한 건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이제 제균 치료 대상이 정해집니다만은 그럴 때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관여하면은 이축성 위험, 장상피화생, 이형성을 통해서 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시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용종이 있다, 위용종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용종은 선종과 과형성 용종으로 크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 선종형이 전체 용종의 한 10% 정도 되고 위암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한 11%에서 4년 안에 위암이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조그만 건 용종절제술, 넓은 거는 점막절제술, 더 넓으면은 점막박리술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암도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조직검사 그 성분에 따라 가지고 선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암이고요. 그 다음에 임푸종암, 육종, 섬유종 여러 가지 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 이 선암, 임푸종암까지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어떨까? 대개 그 조기암 때까지는 일반 그 위염이나 위궤양과 증상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상만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는 없고 항상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암이 번진 거죠. 주위로 체중이 감소가 오고 복통이 오고 식욕 감퇴가 오고 이런 증상이 없으면 이미
때는 늦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역시 양성질환은 이제 궤양이나 염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구별되는 특이한 증상이 초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발생은 정상 점막세포의 환경적 요인, 헬리코박터 기마도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암 유전자와 같이 연관하는 종합 작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예방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위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죠. 조기 위암 많이 들어보셨죠? 조기 축구회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기 위암은 그래서 위에 그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그 위암을 갖다가 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료 5년 생존율도 거의 98%까지. 최근에는 양성 위궤양과 예후가 똑같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벽이 말이죠. 점막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기위암은 점막하 조직까지 한 경우를 조기위암이고요. 그 밑에 이제 근육층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진행성 위암이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치료가 좀 복잡해집니다. 암의 진단은 어떻게 할 거냐? 내시경 검사 제일 중요하죠.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면 되고 혈액 검사는 이제 뭐 많이 진행된 경우에 보조적으로 이게 전산화 단측 촬영 역시 진행성 위암에서 보조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시경 소견인데요. 여기 우퉁부퉁하게 보이는 게 이제 조기위암들의 소견이고 여기 뿔구스름한 거, 여기 움푹 파져 있는 거, 조기위암. 이게 만약 진행되면은 이게 큰 궤양이 생기고 암 덩어리가 이제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치료가 골치 아파집니다. 아주. 말트림프종 위에 있는 이 임파 조직에 자잘하게 생기는 건데 이 말트림프종도 헬리코박터 균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에 역시 CT 촬영도 보조적인 도구가 되고요. 상부 이장관 촬영 요새는 많이 안 합니다만은 역시 과거에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PET CT가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PET C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ET와 CT의 만남이 PET CT입니다. PET CT는 신체의 대사 활동을 보는 양전자 방출 단측 촬영이다. 그래서 대사가 왕성한 것을 양성으로 보이고요. 이에 정밀한 CT를 결합해서 보시다시피 전신 검사를 통한 암의 조기 발견을 우리가 이제 도모할 수가 있고 암이 발견됐을 때 전이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치매, 그다음에 심장에 대한 기능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 아주 좋은 PET-CT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ET-CT의 영상인데요. 이렇게 그 전신적인 모양이 나오고 국소적인 모양이 나와서 병변 부위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상으로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기 발견, 근치적 절제가 치료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기위암 때 이제 치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진행성 위암은 뭐 여러 가지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암 수술의 기본 요금은 안전하고 근치, 완전히 치료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어야 되고 위의 기능을 많이 살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그 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장기 생존율에 영향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 수술의 기본 요건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하는 내시경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막절제술이나 그 내시경으로 인한 그 점막하 박리술이 일반 수술이랑 과연 치료 성적이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치료받는 환자들의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조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그 개복 수술과 전혀 예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점막절제술 이렇게 내시경으로 병변을 부풀려서 올가미로 걸고 채널이 두 개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하나 당겨 올려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를 하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에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막하 박리술 좀 더 큰 병변은 주위를 이렇게 잘 표시를 해서 띄워서 점막 밑을 이렇게 그 포 뜨듯이 말이죠. 이렇게 띄어서 제거를 하는 게 박리술이 되겠어요. 이건 큰 병변의 조기위암까지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계인데 요런 칼이 있어요. 전기 칼로 밑에를 박리를 하게 되죠. 여러 모양의 칼로.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점막 절제술 예인데요. 이렇게 병변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표시를 하고 부풀려요. 그 다음에 주위를 전기칼로 이렇게 잘 이제 그 경계 부위를 잘 자른 다음에 올가미로 걸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깨끗이 잘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궤양이 남게 되고 나머지 조직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된 조직에 암 조직이 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막 박리술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병변입니다. 그래서 병변을 갖다가 이제 잘 표시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약을 뿌려가지고 이제 병변을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경계 부위를 설정을 했고요. 전기칼로 잘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주위를 다 절개가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리를 시작한 상태고요. 박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이 점막 하 조직입니다. 조금 막 박리 들어가는 상태예요. 박리가 돼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 큰 궤양이 남습니다. 깨끗이 잘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위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거된 후에 조직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조기에 발견한다면은 그냥 배 수술 안 하고 위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치료의 생존율 얼마나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조기암은 저희가 거의 0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를 볼 때 1기만 발견돼도 이렇게 높은 생존율을 볼 수 있고 4기 때는 생존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조기암으로 수술한 환자의 생존율이 좋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암의 예방 어떻게 할 거냐? 1차 예방, 암 자체 발생 자체를 예방해서 생활환경의 개선, 식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시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다 치료해가지고 암이 되기 전에 제거 안 되더니 조기에 제거하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3차 예방은 이제 암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1, 2차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암 발생에 위험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인자가 있는데 위험인자는 감소시키고 방어인자를 증가시켜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인자 여지껏 얘기했던 위축성 위암, 장상폐화생, 위산종, 이형성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데 과거에 부분 위절제술 받은 경우 흡연, 짠 음식, 태운 음식, 상한 음식, 악성 빈혈, 가족성 선정증, 용종증 같은 이제 특이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방어인자는 뭐가 있느냐? 신선한 야채, 특히 녹황색 야채, 이때 카로틴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포함이 돼 있어서 암 예방에 좋고 신선한 과일, 역시 바이타민 C가 많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좋다고 되어 있고 인삼, 비타민 C, 된장국 이게 짜지 않게 끓였을 때가 좋아요. 짜면 염분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 습관 아주 중요하죠. 편식을 하지 말자. 짜거나 탄 음식, 방부제가 들어가나 상한 음식을 피하고 술은 줄이고 금연하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자. 유제품, 비타민, 짜지 않은 된장국을 줄이자. 이게 이제 위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이런 짜고 맵고 짠, 타거나 훈제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신선한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유제품을 드시고 담배를 끊으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2차 예방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하게 되는데 위암의 조기검진 효과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족력 있거나 여러 조기검진한 사람이 암 발생률이라든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췄다 이런 얘기죠. 조기 진단 어떻게 할 거냐? 40세 이상의 성인은 매 2년마다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인자 뭐 장상피화생이 있다든지 또 가족력 중에 위암이 있든지 전에 조기 위암 수술 받은 지 한 오래된 사람들 매년 검진하시고 원인이 확 싫지 않은 증상 배가 이상하게 아프다든지 뭐 입맛도 떨어지고 말이죠. 불편하면은 저희 의사들과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5대 암을 조기검진으로 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5대암 검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위암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마다 내시경이나
상부위 장관 조영수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좋고, 가족력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위험 외에도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이렇게 그 간암은 6개월, 이거는 이제 그 고위험 대상군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 유방암, 이제 30세부터는 자가검진하고 40세 이상의 여성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제 고대한 금리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많이 있는 병이지만은 우리가 일부에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라.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암이고, 하지만은 이제 사망률은 이제 폐암이 앞질렀어요. 폐암이 1위예요. 사망률로는. 위암이 사망률이 줄어든 이유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훨씬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위험인자와 그 다음에 방어인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증상은 초기에는 모호하다. 진단은 내시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이제 PET-CT, 전신 PET-CT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위암의 예방,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선한 음식 많이 먹고, 짜고 부패된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런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